요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 자주 있으신가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지친 느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하루.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이라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다녀온 뒤가 더 허전하고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된 걸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사람을 덜 만나고 싶어진 이유가 외로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라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야 인생이 풍성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약속이 많을수록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연락처가 많을수록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괜히 숨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 뭐 했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었어라고 말하기보다 약속이 좀 있었어라고 말하는 게 왠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내 얘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은 조용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말수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간 걸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극적인 성공담도 특별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관계를 내려놓기 시작한 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책임 때문에, 주변의 기대 때문에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던 삶.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나갔고 모임이 있으면 참석했고 피곤해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었던 걸까? 그 질문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약속을 하나 둘 줄이기 시작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질까봐, 소외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버거워졌고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게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소음이 줄어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가 끊어지면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사라지면서 비로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당신이 느끼는 이 변화는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으로 편안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혼자 있는 게 외롭다는 느낌보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조금 더 커지지는 않았나요?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꼭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흐름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천천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인지 가만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쁨보다는 안도감, 즐거움보다는 해방감. 아, 이제 끝났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먼저 튀어나온다면 그건 당신이 차가워져서도 사람이 싫어져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 만남이 휴식이 아니라 업무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을 만나며 지치지 않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이 웃고 떠들기만 해도 하루가 갔고 중년에는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만날수록 마음이 먼저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적당한지, 이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진 않을지,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반응을 맞추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작 나 자신은 비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필요해집니다. 이 만남은 나를 쉬게 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예전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관계에 지치는 이유는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역할을 오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모임에서의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의 역할, 각각의 자리마다 보여야 할 모습이 있었고 기대에 맞춰야 할 태도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역할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고 나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모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시계부터 보게 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집에 가서 뭘 할지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거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 말들이 핑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함께 있어도 힘이 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망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선별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당신이 사람을 덜 만나고 싶어진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만나지 않으면 불안했고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면 그건 퇴보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일 때도 포함된다는 조건입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계속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관계부터 회복할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가 혼자를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혼자를 처음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고 누군가의 기대를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 혼자 남았으니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2부의 끝에서 이 질문 하나만 당신 마음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잃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되찾고 있는 걸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불안해서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의 어떤 방향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조용한데 편안하지는 않은 상태.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괜히 허전한 느낌. 그때 우리는 그 감정을 곧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감정의 정체는 외로움이 아니라 낯설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서보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이 낯선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이유는 그 시간이 비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채울 기회가 없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면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선택은 맞았을까? 나는 나를 잘 돌보며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이 질문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마음의 소리가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텅 빈 것 같던 시간이 어느 날부터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부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 평온함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고독은 혼자 있지만 스스로를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 채우던 시간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의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걸로 하루를 닫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편했고 무엇이 버거웠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정리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쓰이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의 방향, 차 한 잔의 온도, 걷는 속도.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을 넘어 평온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약속 없는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했다고 느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여도 나는 괜찮구나.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많이 연결되려 애쓰는 삶에서 더 단단해지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 단단함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키워갈 수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실제로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평온이 우연이 아니라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예전에는 약속이 하루를 채워줬고 사람이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먼저 와서 당신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다른 과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책을 읽어야 할 것 같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혼자의 시간을 다시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 보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편해지는 법을 허락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엽니다. 밖을 보며 날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조금 느려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정합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어떤 분은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들고 씹는 시간도 늘립니다. 이건 식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서 사라져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뭔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인정. 이 두 가지가 자리 잡으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항상 반응해야 했습니다. 말에 맞장 붙이고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의 표정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몸이 보내는 신호가 들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오늘은 여기까지면 돼.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바깥을 보거나 잠시 눈을 감고 숨이 오가는 걸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고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해야 할 공백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고독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덜 만나게 된 자신을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즘 바빠서 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말로 이유를 붙였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오면 삶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더 넓어지지는 않지만 더 정직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관계가 많아야 잘 사는 인생, 늘 연결돼 있어야 정상인 삶.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공백이라고 불렀고 관계가 줄어드는 걸 퇴보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삶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고 자주 쓰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이상 버거운 관계를 조용히 뒤로 보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자리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하루를 끝낼 때 마음이 덜 흔들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시끄러운 대화보다 편해졌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불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삶보다 마음이 조용해서 버틸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왔구나. 더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편하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건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60을 넘어서 친구가 적어졌다는 건 인생이 좁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남의 목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는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삶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자기만의 속도로 인생을 다시 걷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 길이 느려 보여도 틀린 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조용한 여운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